이제 고등학생 이상은 이제 대학 입시가 중요하니까 수험 공부를 위한 의도적인 몰입이야. 이게 고등학생 이상은.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계속하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야. 바람직한 공부가 있거든.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공부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야. 가장 바람직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등 및 중학생은 뭐 수능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올인할 필요 절대 없어. 그러니까 바람직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사회에 나가서 성공해야 되잖아. 그지? 이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잖아. 어느 분야를 가건 거기서 최고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좋아. 여러분들이 뭐 대학 명문대 가면 뭐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게임은 누가 실력을 발휘하느냐야. 그 사람이 회사를 발전시키고 뭐든지 잘하니까 그 사람이 탑이 되는 거야. 학벌이 조금 나쁘면 처음에 좀 불리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실제로 기여하는 사람이 다 인정을 받는 거야. 실제로. 그럴 거 아니야. 그지? 명문대 나왔는데 하나도 문제 해결을 못해. 그런 사람이 인정이 되겠어? 근데 얘는 학벌이 별로 안 좋은데 심지어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사람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거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모르니까 학벌이라도 좋게 하자는 그런 건데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 그게 창의 영재를 만드는 몰입학습법이야. 지식의 한계 도전을. 그러니까 몰입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몰입에 의해서 내가 즐겁게 공부하는 법을 알았어. 이제 1초 원칙을 지키고 내 두뇌를 풀가동하는 법을 알았어. 그거에 부작용도 없고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지치지도 않아. 이제 그러면 그걸 단지 그냥 시험 잘 보는 거에 적용한다는 건 너무 아깝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익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부가가치를 올리는 거야.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창의 영재를 만드는 몰입학습법은 지식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받았는데 내가 풀 수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는 해당이 안 돼. 그건 몰입학습법이 아니야. 그냥 종래 그냥 학습법이야. 그런 거는. 알겠어요? 몰라야 돼. 문제를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몰라야 돼. 앞이 깜깜하고 답답하고 이래야 돼. 도대체 평생 풀어도 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알겠어요? 지식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야. 불가능해 보이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거기에 몰입에 의해서 응전하는 거야.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대신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성공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처음에는 도저히 못할 줄 알았는데 1초도 쉬지 않고 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야. 그게 뭐야? 내가 그 잠재 능력이 있는 걸 확인하는 거야.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있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풀리니까. 그게 몰입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창의 영재를 만드냐면 자,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이 있어. 인류가 알아.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다 학습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알려진 지식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아무리 뻐겨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그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가 않아. 알겠어요? 지식이 아무리 있는데 구글 찾아보면 다 나오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다고 그게 무슨 경쟁력이 되겠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는 지식을 남이 모르는 나는 양자역학을 안다. 남이 모르는 미분방정식을 안다. 칸트의 그 어려운 철학을 난 다 이해한다. 이게 무슨 무기가 아니야, 이제는. 옛날에는 그거를 남들은 모르는데 그걸 했으면 천재네, 쟤 이랬는데 그래봤자 이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느냐? 인류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는데 이 경계가 지식의 최전선인데 이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능력이야. 회사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다 이런 상황이야. 알겠어요? 뭘 공부하면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야.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거를 몰라가지고 문제가 되겠어?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거 몰라가지고 회사에서 월급을 주겠냐고. 그치? 그게 아니란 말이지. 이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못 나가는 여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뭐를 개선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고. 그러니까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고 막혀있는 부분에서 해결하는 능력.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 이끌어가는 거야. 그 분야에 다 최고가 되는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는,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야. 모든 분야에서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았어요?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교육을 받은 학생. 나는 그런 교육을 받았다. 어떻게? 몰입학습법. 물론 몰입학습법을 하는 학생들은 바로 이걸 훈련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나의 지식의 영역이 있어. 나의 지식의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몰라. 뭐 컴퓨터 코딩 문제를 푸는데 몰라. 이게 그럼 나의 지식의 한계인 거지. 이 한계에서 내가 스스로 도전을 해서 하는 거야. 시간은 많이 걸리지.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하면서 하면은 몇 시간, 뭐 며칠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나의 지식의 한계에서 도전을 해서 몇 시간, 뭐 며칠 걸려서 해결하는 경험을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면 나중에 이제 커서 실제 상황에서 가면은 성큼성큼 간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이거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라도 해당 영역을 배우지 않고 스스로 도전하면 자신의 지적 한계에 도전하게 되는 거고 지식의 최전선에서 도전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거야.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몰입학습법이 그러니까 도전을 하고 지적인 도전을 하고 몰입에 의한 응전 1초 원칙으로 응전을 하고 성공 경험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도저히 못할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결국 해결했다. 요 경험인 거야. 처음에는 도저히 못할 줄 알았는데 평소 같으면 해설을 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게 나의 지식의 한계니까. 이게 교육적으로 가장 좋은 경험이고 이렇게 하면 도전정신, 창의성, 열정을 가지는 인재로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도전정신, 창의성, 열정을 가진 인재는 모든 데에서 공통적으로 원하는 인재야. 그러니까 모든 데에서 그걸 이끌어가고 앞서가는 사람들은 도전정신과 창의성과 열정을 가졌는데 이런 교육이 그걸 만든다라는 거야. 근데 이러한 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교육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종단 연구 데이터가 부족해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열은 무지 높은데 왜 교육은 이렇게 못하느냐? 그거는 이렇게 교육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없어서 그런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가 도전정신, 창의성, 열정을 가진 인재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만들려면 지적인 한계에 도전을 하고 그걸 몰입으로 1초 원칙으로 응전을 하고 성공 경험을 반복하는 거다. 이 얘기를 내가 엄청나게 하고 있어. 근데 이 말이 맞다면 엄청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야. 세상을 바꾸고 우리나라도 바꾸고 어쨌든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설이지. 이게 증명이 안 될 때까지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정신과 창의성과 열정을 가진 인재는 지적인 도전을 하고 응전을 하고 성공 경험하는 몰입으로 응전하고 성공 경험하는 그 경험을 반복하면서 바뀐다라는 게 내 얘기인데 이 말이 맞으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중요한데 검증. 자, 이 사람 지금 현재 몰입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사례는 많은 걸 보여주는데 일단 이 사람이 몰입을 500일 동안 했어. 1초 원칙을 500일 동안 실천했어. 그러니까 1초 원칙, 그러니까 절대적인 최선이지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1초 원칙은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문제가 안 된다. 알겠어요? 몰입 확장판에 소개된 사람이야. 지금 내일 미팅인데 거기 나오고 어제 또 메일을 보내왔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야. 500일 동안 실천을 해서 아무 부작용 없이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할 수가 있다는 걸 이분이 증명을 한 거야.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다 증명이 된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분이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는 상황인데 그걸로는 취직이 안 돼. 알겠어요? 그 인문학이 이렇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취직이 안 돼. 그거는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암담한 거야. 부모님이 있는 돈 다 써가지고 자기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보니까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박사학위를 받아도 취직이 어려운 거야. 응?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어떤 영문학 쪽 교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야. 여러 가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컴퓨터 석사를 하게 된 거야. 컴퓨터 석사. 근데 이분이 컴퓨터를 하던 분이 아니야.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몰입을 해서 컴퓨터 석사 과정에 입학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이제 몰입을 해서 입학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몰입을 하는 거야. 자, 이 사람이 이제 1초 원칙을 하는데 이게 29일 차야. 그러니까 1초 원칙을 실천하는 게 29일. 2022년 11월 18일이야. 어제부터 대략 10시간 정도 고민해서 프로그래밍 문제를 풀었습니다. 6시간 정도 고민하고 선잠도 3번 정도 잤습니다. 선잠 이게 중요한 거야.
제출이 6시간 정도 남을 때까지도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몰입학습법을 자연스럽게 시키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계속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컴퓨터 쪽에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하는 거야. 유럽 다른 나라 근처도 못 가. 알겠어요? 그렇게 앞서 있는 거야. 2시간 정도도 고민하니 실마리가 보여서 문제에서 요구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입학습법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몰입학습법 같이 시키는 거야. 계속 모르는 문제를 주는 거야. 6시간 정도 남을 때까지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숙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몰입하는 거를 못 배우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지. 이거 못해. 그런데 몰입을 하니까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고민하는 거 몰입하는 애들한테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알겠어요? 자, 48일 차야. 그러니까 1초 원칙을 48일 동안 실천하는 거야. 48일 동안. 프로그램 기말고사를 받습니다. 프로그램 3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주말 내내 생각해야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나와서 3시간 정도 걸려서 다 풀었습니다. 주말 내내 논문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문도 쓰고 이렇게 바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108일 차. 1초 원칙을 108일 동안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10시간 이상 고민해서 과제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이번에도 처음에는 막막했고 4시간 정도 개념을 읽고 또 읽어도 파편적으로만 이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실마리가 하나씩 잡히기 시작하더니 몇 시간도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16일 차, 총 3시간 정도 고민해서 코딩 문제를 풀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고민한 것은 1시간이고 이동 중에 머릿속으로 90% 해결해서 시간 활용을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걷거나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자, 130일 차. 요즘에는 문제 푸는 일이 제일 편하고 재밌게 느껴집니다. 종이도 펜도 필요 없으니 너무 편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되니까. 종이도 펜도 필요 없어. 그냥 의자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다가 코드를 치면 되니까 정말 편합니다. 특히 3주간 안 풀렸고 3주간 안 풀린 거야. 아마 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문제를 풀었을 때의 기분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기분이었습니다. 그 코드가 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갔을 때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와우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너무 신이 난 거야. 알겠어요? 엄청나게 도파민이 나오는 거야. 134일 차. 2주 정도 틈틈이 고민했던 문제를 풀었습니다. 10시간 이상 사용한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태가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열심히 한다 그러면 항상 몸과 마음의 상태가 최악이 되잖아. 근데 몰입은 안 그래. 최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지치질 않는 거야. 알겠어요? 부작용이 하나도 없고 계속 행복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야. 오늘 컴파일러 시간에 교수님께서 지난 과제 한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린 문제야. 당시에 10시간 정도 고민해서 풀었는데 오늘 교수님 답안과 제 답안이 일치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이 학생만 맞은 거지. 다 대부분이 틀렸는데. 자, 145일 차예요.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몇 시간 고민하고 마감 시간이 돼서 제출했었습니다. 오늘 7시간 정도 연속 고민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깔끔하게 풀었습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오늘도 6시간 연속 고민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드 난이도 문제는 마지막 2, 3단계 때문에 몇 시간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알고리즘 해석 과목을 퀴즈 시험 결과인데 이게 326일 차야. 그러니까 1초 원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어널리시스 오브 알고리즘 과목은 중간고사를 이게 되게 어려운 과목이래요. 가장 어려운 과목이래. 그 컴퓨터 배우는 데서 이 학교에서는 이게 가장 어려운 과목이래. 과목은 중간고사를 안 보는 대신 2주에 한 번씩 퀴즈를 보고 기말고사는 전 범위로 시험을 봅니다. 오늘 첫 퀴즈를 봤는데 망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예상외로 저는 다 맞았는데 저를 가르쳤던 IIT 친구들, IIT는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야. 인도의 IIT인데 거기는 거의 수제 천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 들어가는 애들은 전 세계에서 알아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서울대 나왔다? 몰라. 서울대가 어떤 대학인지 몰라. 카이스트 나왔다? 몰라. IIT는 다 알아. 알겠어? IIT 애들이 수재라는 건 전 세계에서 다 알아요. 나도 IIT 출신들을 2명을 지도를 했는데 다 천재들이야. 이게 보면 다 천재들이야.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냐면 내가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포스닥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노래방 가봤냐 그런 얘기를 했어. 그 친구한테 노래방 우리 한국에서 노래방 간다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냐면 IIT를 가려면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공부만 해야 돼. 그래서 자기는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IIT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IIT 들어가려면 다른 거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야 되는데 그래 IIT 들어간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자기는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공부를 해야 IIT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걔들이 지금 미국의 그 대부분의 IT 회사들의 대부분의 CEO가 IIT 출신들이에요. 대부분의 CEO가. 알겠어요? 이쪽을 완전히 잡고 있어. 근데 거의 천재들인데 특히 소프트웨어 쪽,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의 천재들인데 처음에 IIT 친구들한테 얘가 배웠어. 얘는 컴퓨터 하나도 모르니까. 근데 걔들이 50점 맞았는데 얘는 100점 맞는 거야. 그러니까 몰입이 절대적인 최선인 거야. 1초도 쉬지 않고 하니까 절대적인 최선이고 가장 빠른 속도로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거의 사람들은 믿기 어렵지. 컴퓨터 처음 배운 애가 컴퓨터를 전공한 IIT 친구들보다 걔들이 해결 못하는 걸 해결하는 거야. 371일, 1년이 넘었어.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걸 1년을 넘게 한 거야.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정말 재밌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이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 1초 원칙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믿기 어렵잖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답답했는데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너무 고마운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 1초도 쉬지 않고 하는데 오히려 행복하다. 머리는 슈퍼맨이 되고 오히려 행복하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증명을 해주는 거야. 아무리 해도 지치질 않는다. 이 사람이 그걸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번 학기 성적이 나왔어. 이게 426일 차인데 이번 학기 성적이 나왔고 모든 과목에서 4.0 만점에 4.0을 퍼펙트한 점수를 맞은 거야. 4.0 만점에 4.0을 맞은 거야. 컴퓨터를 처음 했던 학생이야. 컴퓨터를 전혀 몰랐던 학생이 몰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페일하는 학생이 페일은 뭐냐면 드랍을 하는 거야. 내가 성적이 좀 안 좋잖아. 그러면 학점이 나쁘게 나오면 불리하거든. 그러니까 드랍을 하는 거. 그게 페일이야. 알겠어요? 페일. 페일하면 이제 점수가 이제 안 나오지. 그러니까 페일하면은 이렇게 학점이 안 나오는 거야. 페일한 학생이 생각보다 많고 저도 수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내심 걱정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일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1초 원칙이지. 생각으로 차분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 이해를 하고 나서는 인도 친구들에게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인도 친구들, IIT 친구들 컴퓨터를 너무 잘하니까 질문도 하고 설명하면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고 생각하는 방식도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올해 3월에 영문학 박사학위하고 컴퓨터 석사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영문학 박사는 보통 5년을 예상하고 5년 펀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5년 장학금을 받고 이제 간 거야. 5년 동안 해주는 거야. 5년 동안. 슬로우 싱킹을 통해서 4년 9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완된 집중, 1초 원칙을 지켜서 4년 9개월 동안 빨리 한 거지. 영문학 박사와 컴퓨터 석사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영문학 박사와 컴퓨터. 이거를 지금 500일 동안 몰입을 한 거야. 이 사람이 500일간 1초 원칙을 실천을 해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아무리 오랜 기간이라도 1초 원칙에 의한 절대적인 최선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걸 이분이 검증을 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몰입 이론을 검증을 한 거야. 이 사람이 내가 박사과정을 밟으라고 그랬어. 왜냐면 이제 이쪽 컴퓨터 쪽에는 세상의 모든 천재들이 지금 컴퓨터 쪽으로 다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양자역학 쪽으로 갔잖아. 하이젠베르그, 파울리, 엄청난 천재들이 양자역학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 천재들이 다 컴퓨터 쪽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아무리 몰입을 했지만 컴퓨터를 한 지 너무 작아서 박사과정을 계속 하라고 내가 조언을 했는데 자기 부모님이 자기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자기가 돈을 좀 벌어야 된대.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 하겠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도교수가 너무 잘하니까 얘를 놓치기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떤 회사를 어레인지를 해줬냐면 그 회사 다니면서 박사과정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어레인지를 해줬어.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월급도 꽤 많이 받을 거야 아마. 받으면서 부모님 다 지원해 주면서 이제 박사과정을 동시에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6월 3일부터 출근을 하는 거야. 6월 3일. 그러니까 몇 개월 전이야. 올해 6월 3일부터. 며칠 이제 500일 몰입했잖아. 앞으로 며칠 몰입하겠다는 하면 1000일을 몰입하겠다. 그러니까 500일 이제 했잖아. 앞으로 1000일을 몰입해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겠다. 이렇게. 자, 6월 1일 날 메일이에요. 이제 IT 회사 6월 3일부터 근무를 하는데 먼저 이제 매니저를 만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이게 이제 이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교육했더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했더니 어떻게 됐다를 확인하기가 어렵잖아. 사회 나가려면 뭐 10년 이상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몰입학습법으로 1년 이상 했단 말이지. 그리고 바로 취직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몰입학습법의 효과가 확인이 되는 거야. 정말 해결사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결과가 중요한 건데,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회사 프로젝트에 몰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이미 해결사가 됐는데 본인은 모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몰입해서 회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어. 어제 매니저분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교수님 조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매니저분이 GM에 있다가 스카우트 돼서 왔습니다. GM은 제너럴 모터스라는 큰 대기업이야. 자동차. 거기에 이제 그런 쪽에다 이제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있었나 봐. 근데 이 회사에서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스카우트 해온 거야. 잘하는 사람이란 얘기야. 스카우트를 한다는 얘기는 회사에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고 회사에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어디에도 없어. 근데 다 지식의 최전선에 걸려 있는 거야. 이게 산더미야.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회사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연봉 차이가 10만 불 이상 난대. 연봉 차이가. 그러면 1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 3천, 1억 3, 4천. 그러니까 연봉 차이가.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내가 볼 때는 한 최소한 2, 3억은 될 거야. 최소한. 요새 근데 어쨌든 10만 달러 이상 차이가 난다. 문제 해결이 회사 매출과 직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회사 매출하고 직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문제 해결이 회사 매출과 직결돼서 문제 해결사들 잡으려고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출근 처음 이제 하는 거고 38일 동안 이제 계속 이걸 1000일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오전 3시간 동안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풀릴 것 같으면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점심 먹을 때도 고민을 했습니다. 점심 먹고 30분 정도 더 생각해서 풀었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이게 회사 문제를 해결한 거야. 공부하면서 해결한 게 아니고. 구별이 안 돼. 똑같아요, 상황이. 알겠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해결사가 바로 되는 거야. 자, 92일 차야.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업무를 받았습니다. 요구사항만 주고 설명이 거의 없어서 처음에는 조금 막막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어제 받은 업무를 분석하는데 하루를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 문제를 준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몰입을 한 거야. 그리고 월요일에 받은 업무를 요구사항대로 처리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해결을 한 거야. 알겠어요? 자, 110일차예요. 8시간 정도 고민해서 프로그램 수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개발 언어 자체를 모르는데 수정을 맡겨서 처음에 막막했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보고 조언도 구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어 성공적으로 수정을 마쳤습니다. 이 사람이 컴퓨터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언어가 많은 거야. 컴퓨터는 언어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개발 언어를 모르는데 그거를 프로그램 수정해달라고 온 거야.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해? 이 개발 언어 모르니까 이 개발 언어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대부분이. 그지? 근데 이 사람은 그 개발 언어 공부해서 해결하는 거야. 알겠어요? 몰입을 하니까 이게 다 자신이 있는 거야. 122일 차. 회사에서 C# 프로그램 수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2주 뒤까지 해야 해서 어떻게 수정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C# 코드 수정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주말에 열심히 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4일 차예요. 프로그램 하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출근해서부터 점심 먹으면서 계속 그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매니저는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대신 대략적인 가이드만 주고 혼자 고민해서 풀어내길 바랍니다. 시간은 넉넉하게 주고 있습니다. 135일. 어제 시작했던 프로그램 수정을 마쳤습니다. 문제를 받고 분석을 해보니 특정 개념을 잘 이해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개념을 8시간 정도 공부해서 최대한 이해하고 다시 해당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실제 문제는 30분도 안 돼서 쉽게 풀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전에 회사 업무 관련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못 풀었습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과제라서 매니저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업무가 있어서 퇴근하고 다시 해봤는데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풀어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152일 차. 이게 지난주에 온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번 1000일간의 공부, 그러니까 1000일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1000일간의 공부 자체의 몰입 달성 후 테슬라의 미드 시니어 엔지니어로 이직하는 것입니다. 꼭 이뤄내겠습니다.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어차피 안 되면 될 때까지 노력하고 시도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회사가 아무래도 내 짐작인데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짐작인데 그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로봇 뭐 제어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테슬라 미드 시니어 엔지니어 정도 되면 연봉이 1-20억이 넘어요. 연봉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뭐 그거 이상으로 될 거야. 나도 계속 기대를 하는데 나는 미국에서 최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 거라고 생각해. 최고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요즘은 머리를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수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하면 그렇게 별로 반기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냐면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외국인이 있어. 예를 들어서 필리핀, 태국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또 우리가 잡을 잃고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별로 인기가 있지 않죠. 우리가 외국인들 잘 대우해? 그렇게 안 하잖아. 특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 그거나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마찬가지야. 미국도 다 그런 게 있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발전하고 그것 때문에 나도 좋아지는 거지. 내 월급도 올라가고 우리 회사가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다 좋아하게 돼 있어. 마찬가지야. 우리도 필리핀 애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다 해결해 얘가. 그러면 당연히 다 좋아하지. 보물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우리 회사에 보물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158 지난주 거에서 매니저가 전화를 해서 급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해당 언어로 된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해결해 왔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문제를 매니저가 이제 한 거야. 굉장히 시급한 문제를.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한 거야. 3시간 정도 다른 팀 매니저와 같이 씨름하다가 결국엔 해결했습니다. 처음엔 전혀 감이 안 왔는데 결국엔 해결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어제 온 메일을 보여줄게요. 어제 온 메일. 물론 메일 내용은 더 길어요. 그런데 내가 어제 온 거야, 이게. 10월 25일. 오전에 C# 코드를 수정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려서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동료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다 하고 알려줬습니다. 이제 그 동료들은 다 컴퓨터 전문가들이야. 이 친구는 이제 컴퓨터 배운 지 1년 조금 넘는 거야. 그런데 동료들이 신기한 거지. 자기도 모르는 걸 다 해결하니까. 너 어떻게 했냐고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거야. 오늘도 회사에서 문제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이게 뭘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식의 영역, 그러니까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라도 해당 내용을 배우지 않고 스스로 도전하면 자신의 지적 한계에 도전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지식의 최전선에서 도전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거의 같은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말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교육하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교육하면 누구나 창의성과 열정과 창의성, 열정, 도전 정신을 가진 인재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증명을 한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있다가 사회에 진출하지만 이 사람은 몰입 훈련을 받고 바로 진출한 거야. 바로 회사가 갔는데 똑같잖아. 하는 일이 똑같아. 내가 미지의 문제 도전해서 하는 거랑 회사 문제 해결하는 게 똑같아. 알겠어요? 이게 똑같더라는 거야.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똑같아. 실제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지의 문제를 끙끙 대는 거랑 똑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공부할 때 미지의 문제는 이게 회사 문제라고 생각을 해. 알겠어요? 이게 인류가 해결 못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끙끙대면서 10시간이 걸리던 20시간이 걸리던 상관없는 거잖아.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면 나중에 실제 가서 다 해결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몰입 아카데미에서 이제 이런 교육을 하는 거야. 이런 교육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가 이제 주말 몰입 캠프도 있고 이걸 더 하는 거가 이제 겨울방학에 하는 5박 6일 하는 캠프인데 이 학생 굉장히 인상적인 학생을 내가 한 2학생을 소개할게요. 이 학생은 지난 겨울방학, 지난 겨울방학 때 10박 11일 날 참석하고 원래 게임 중독이었는데 바뀐 학생이에요. 그리고 저와 동생 모두 스마트폰 중독이 있어서 캠프 시작 전 휴대폰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불안했었는데 몰입을 하다 보니 스마트폰보다 공부가 훨씬 재밌어진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한 의욕이 많이 떨어져 캠프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은 전혀 안 하고 있고 하루 20분 이하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 캠프는 모든 기수를 신청하여 한 달 동안 아주 강한 몰입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여름 캠프는 지난 8월에 했어요. 지난 8월에 우리가
지난 8월에 4기수를 했어요. 1기, 2기, 3기, 4기. 그거를 5박 6일인데 다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24일인데 이제 학교 개학 때문에 23일간 했는데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은 성인이잖아. 성인이 뭐 500일, 1000일. 그런데 중학교 2학년 게임 중독이었던 학생이 1초도 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요. 그게 24일이었으니까 그런 거지 뭐 그게 1년이건 뭐 2년이건 오히려 천국 같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23일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검증이지. 알겠어요? 이게 몰입을 활용한 창의 영재 교육인데 23일간 한 거에 일부만 내가 소개를 할게요. 자, 이게 8월 23일 날 보낸 그러니까 8월 23일 날 전체를 보냈고 7월 29일 날 이게 매일 일지를 조금씩 쓴 거예요. 3일차, 강한 몰입 3일차.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거야. 절대 풀리지 않을 법한 문제를 절대 풀리지 않을 법한 문제야. 1초 원칙을 지키며 하루 종일 생각해서 9시간 만에 풀어냈다. 슬로우 싱킹을 하니 9시간 동안 전혀 힘들지 않았다. 문제를 풀었을 땐 하늘을 날 것 같았다. 6일차. 1초 원칙을 지키며 이렇게 1초 원칙. 계속 생각하니 결국엔 10시간 만에 풀렸다. 너무너무 좋았다. 그죠? 문제가 또 30분 정도 자축 시간을 갖고 새로운 문제에 또 도전하는 거야. 5시간째 생각 중인데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도 너무 행복하다. 몰입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 편안하게 생각하면 다 풀리게 돼 있는 거야. 자, 11차. 드디어 20시간 만에 고민하던 문제를 풀었다. 1초 원칙을 지키고 선잠을 자니 문제가 풀렸다. 너무너무 기뻤다. 지금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14일차. 14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 일어날 때부터 문제를 푼 8시까지 정말 말도 거의 안 하고 0.1초도 쉬지 않고 문제만 생각하고 푼 것 같다. 그만큼 몰입도도 하루 종일 100%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 중 하나였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 중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혀 부작용이 없고 지치지도 않고 오히려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정말 게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몰입이 재밌다는 것을 지난 겨울 이후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날이었다. 16일차. 1초 원칙을 지키고 슬로우 싱킹을 하니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14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 절대 풀리지 않을 듯한 문제가 풀려서 너무 기분이 좋다. 오늘도 몰입도 100%를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었다. 21일차. 이제 학교를 간 거야. 학교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몰입도가 0%였다.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 약 2시간 만에 몰입도를 100%로 올려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다. 학교에서 지난 학기 전교 1등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다. 이 학생이 그전에는 4, 50등을 했대, 전교. 근데 이제 겨울방학 때 몰입을 하고 너무 재밌어서 1초 원칙을 계속 실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1등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몰입이 가장 빠른 속도로 실력을 올리는데 거기에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야.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재밌다라는 거야. 오늘도 문제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 3시까지 해버렸다. 원래는 11시까지 하고 자는데 이게 시간의 흐름을 모르는 거야. 이게. 나중에 풀고 나니까 새벽 3시야. 시계가 고장난 줄 알았대. 자기는. 시간이. 22일차. 오늘 결국엔 35시간 만에 킬러 문제 풀이에 성공했다. 정말 기분이 미칠 듯 좋았다.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 친구나 가족 생각도 전혀 안 났고 정말 머릿속엔 문제 생각밖에 없었다. 문제를 푸는 도중에도 너무 재밌었다.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뭔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라도 뭐 초등학생 뭐 상관없어요. 아무런 부작용 없이 아무리 오랜 기간이라도 1초 원칙에 의한 절대적인 최선을 실천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이 학생 말고 사실 여기에 참석하고 있어. 이 학생이. 참석하고 있는데 얘기는 안 하겠어. 누군지 알 거야, 여러분들. 이 학생이 게임 중독이었어요. 근데 이번 여름방학에 18박 19일 몰입하면서 바뀌었는데 개가천선을 했는데 이제 캠프가 끝나고 집에서 이제 끝나고 저녁 식사를 이제 하러 간 것 같아, 가족이. 그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선생님, 집에 오자마자 서점 가서 문제집 사와서 음식 나오기 기다리면서도 몰입도 올려야 한다며 마치 예전에 모든 순간 게임하려 했던 것처럼 지금은 수학 문제 풀면서 재밌다고 음식 나와도 안 먹고 이 학생이 집에 가서도 계속해요. 이게 집에서도 10시까지 하겠답니다. 교수님을 비롯하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비록 또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을 알고 실천했다는 거. 그래도 요번엔 좀 유지될 듯한. 이 학생이 허리를 다쳐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거기서도 또 계속 몰입을 해. 물리치료 받는 거야 지금 병. 허리 타박상을 입어서 물리치료 중에도 예전엔 이 시간에 게임을 할 텐데 게임하던 모든 시간을 그 문제로 씨름을 했던. 이렇게 미친 듯이 하는 거야. 미친 듯이 하니까 이 학생이 이게 얼마 전에 중간고사 보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은 수학을 100점을 맞았습니다. 국어는 채점을 안 해봤지만 86점도 맞은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부터 시험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해서 39점 맞기도 했고 1학기 중간고사 때 60점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여름방학 때 몰입을 만나 40점이 올랐습니다. 제가 학원 시험은 잘 보진 못하지만 저희 학원 반 아이들 중에 제가 거의 유일하게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학원 시험 문제는 잘 못 보더라도 이게 스스로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잘 보는 거예요. 몰입하여 얻은 사고력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었던 것 같습니다. 노력했던 것을 보상받은 기분이라 너무 행복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게임 중독이었던 제가 핸드폰 게임도 끊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몰입학습법은 고등학생 이상은 수험 공부를 위한 몰입을 하는 거야. 수험 공부를 위해서 1초 원칙을 하는 거고 초등 및 중학생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의 몰입을 하는데 이제 창의 영재를 만드는 몰입 학습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지식의 한계에 도전하고 몰입에 의한 응전을 하고 성공 경험을 하는 거. 요거를 반복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실제로 회사 가서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1초 원칙에 의한 의도적인 몰입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했잖아. 여기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아무런 부작용 없이 아무리 오랜 기간이라도 행복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절대적인 최선이야.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알아두면 무서울 게 없어, 세상에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절대적인 최선. 근데 그게 부작용이 없어. 아무리 오랜 기간에 지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워가면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의 기회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의 날개를 푸른 하늘에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제 강연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